저는 김경순이고요. 1967년생이에요. 음성에서 나고 자라서 여태까지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 수필 가이기도 하고요. 수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수필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책은 4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올해 출판한 그럴 줄 알았다. 이 책이 그래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저는 중학교만까지만 여기 음성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주에 있는 여자상고를 들어갔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청주에 있는 산업체학교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중학교 때 친구가 지금까지도 저랑 계속 이어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음성선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말이 없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성격이 좀 활발을 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심하고 말도 없고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굉장히 닮은 게 많았고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무척 좋아하고 사랑한다. 아주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집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려와서 발코니에서 고기 꺼먹고 이렇게 그럴 때 보면 같이 앉아서 밤하늘도 보고 얘기도 하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삼겹살 꺼먹으면서 그런 모습이 그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취미도 같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물론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남편은 책 한 장만 딱 넘기면 그냥 잡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별로 이제 좀 불편하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이번 생이면 됐다. 다음 생에는 우리 다른 사람 만나보자. 이렇게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여보, 술 좀 조금만 마시고 책 좀 읽자. 저의 아이들은 셋인데요. 큰아이는 딸이에요. 네, 서울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이번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우리 딸아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애가 진짜 꼼꼼하고 모든 계획성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오히려 본받을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담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엄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 주은이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예전에는 출판사 업계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이제 일을 받아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든든하죠. 믿음직스럽고 지금 이제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대한항공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또 며느리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살짝 아들 바본데요. 우리 아들은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아합니다. 지안아, 주은아, 태훈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 I love you. 남편은 여보도 사랑해. 흐느실 외갓집 가는 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흐느실 외갓집 가는 길. 해가 서산에 닿으려면 한참을 더 있어야 한다. 거의 다 와간다. 이리도 쉽게 오는 것을 그동안은 왜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기가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흐느실, 그것은 나의 외갓집이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방학이 되면 을의 외갓집에서 여름과 겨울 동안 여러 날을 보내곤 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터라 음성을 출발해 큰 길이 있는 원남면 보천까지만 버스를 타고 갔다. 보천에서부터 장갈의 흐느새까지는 걸어서 가야 한다. 정확하진 않지만 1시간은 좋게 넘는 길이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먼 길을 걸었다. 나는 엄마를 따라 처음에는 곧잘 걸었지만 동네도 보이지 않는 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어김없이 힘들다 때를 썼다. 그러면 엄마는 나를 업고 가시곤 했다. 길도 구불구불 자갈길이었다. 그나마 장갈까지는 차는 다니지 않았지만 길은 제법 넓었다. 하지만 장갈을 지나 흐느실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면 길도 좁거니와 큰 내도 건너야 했다. 가문 날에는 그래도 돌다리가 있어 건너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비 온 뒤에는 무릎까지 차오른 냇물을 헤치고 건너가야 해서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머리에는 봇짐을 지고 치마도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시곤 나까지 등에 업고 건너셨다. 그렇게 내를 지나면 좁은 산길이 시작되었다. 산길은 좁았지만 길 옆으로 제법 넓은 내가 흘러 심심하지 않았다. 한쪽은 시냇물이 또 다른 쪽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친정 가는 길이니 즐거우셔야 했을 텐데도 얼굴이 어두웠다는 생각이 난다. 애옥한 살림이었으니 친정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테다. 엄마의 신정인 외갓집은 흐느실 동네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행랑채가 딸린 기와지붕에 멋스러운 제법 부유한 집이었다. 엄마 형제는 흐느실에 살고 계신 외삼촌과 음성 근교의 행치와 소위에 사시는 큰이모, 작은 이모, 사남매다. 형제들 중 엄마는 외할머니를 빼 닮으셨다. 그래서일까 외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흐느실의 넓은 시냇물은 여간 맑고 찬 게 아니었다. 여름 한낮에는 마을의 개구쟁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멱을 감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 동네 안악들이 몸을 씻곤 했다. 외숙모를 따라 나도 종종 한밤중에 냇가를 따라 나서곤 했는데 그때마다 반딧불이가 냇가 주변을 반짝반짝 밝혀주었다. 나는 목욕을 하다 말고 반딧불이를 잡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곤 했다. 그럴 때마다 외숙모는 내가 다칠까 당신 옆에 앉히곤 무서운 얼굴로 겁을 주시곤 하셨다. 흐느실의 개울은 겨울이면 아이들을 달뜨게 만들었다. 그 넓은 개울은 얼음썰매를 지치기에 안성맞춤이다. 외삼촌 댁에는 나보다 어린 조카들이 여럿 있었다. 외삼촌은 자식뿐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한없이 인자한 분이셨다. 얼음썰매도 정말 잘 만드셨다. 당신의 손자들뿐 아니라 내 것도 잊지 않고 만들어 주셨다. 얼음썰매를 지치다 보면 하루에가 어찌 쉬는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개구쟁이 녀석이 나에게 얼음덩이를 던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얼음썰매를 타지 않았던 듯하다. 그렇게 멋진 흐느실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동네가 모두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동네 꼭대기에 있던 외갓집은 덩그러니 남았다. 하지만 평생을 어기며 살아온 일터인 논과 밭이 모두 물속으로 사라지자 외삼촌은 가족들을 이끌고 음성의 근교인 용살리로 이사를 하셨다. 그리도 아름답던 흐느실이 물속에 잠긴 지가 벌써 40년이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잊지 못하셨다. 비린 것은 입에도 되지 않던 분이었지만 오로지 흐느실에서만 나는 베테를 울갱이는 잘도 드셨다. 엄마가 살아계시던 어느 해에 큰오빠는 엄마를 모시고 흐느실 가까운 세국의 계곡에서 베테를 울갱이를 잡아다 끌어들였다 했다. 엄마는 아마도 허우룩한 마음을 고향의 맛으로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느새 해는 세곡의 산에 올라가서 위세가 등등하다. 흐느실과 세곡에를 이어주는 긴 다리에 섰다. 어딜 보아도 낯선 풍경이다. 아름답게 빛나던 냇가도 외갓집도 더 이상 이곳에는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롭게 또 다른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세월이란 말인가. 그러니 추억이란 영원히 아름다운 신기루로 남는 것인가 보다.